자료의 또 어떤 추출 도구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EDR 자료 추출은 사실 보면 그 사고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기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네,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, 자, 일단은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. 이게 자동차 그림은 제가 그 센서 그림은 하지는 않았는데, 이 자동차의 현대적인 그 개념의 그 자동차에는 센서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죠? 이 차량 앞부분에도 있고, 뭐 중간 부분에도 있고, 뒷부분에도 있고, 측면에도 있고, 이 센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근데 그 센서들이 대부분 다 어떤 센서들이냐면 충격을 감지하는 센서들이에요. 충격 감지는 보통 가속 센서를 많이 이용하는데 각종 가속 센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. 그죠? 근데 이 가속 센서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일차적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, 자, 다 안전장치의 그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어백이잖아요. 그죠? 에어백을 전개시킬 거냐 말 거냐 요 정보로 이 그 집약된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냐면 에어백이라는 거예요. 에어백 컨트롤 유닛에 이 정보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다.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에어백 컨트롤 그 유닛 해갖고 ACU라고도 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이 에어백 컨트롤 모듈이라고 해갖고 ACM이라고도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.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그 충돌 정보들이 보통 ACU나 ACM에 보통 많이 이 그 1차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럼 이 저장된 기록들을 그 별도의 EDR 장치를 통해서 거기에 또 별도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꼭 반드시 ACM이나 그 ACU에서만 저장하느냐? 또 뭐 보면 ECM 엔진 컨트롤 모듈이나 아니면 그 PPM이 있죠. 이 페데스트리안 그 프로텍션 시스템 모듈이라고 그래요. 보행자 이 보호 시스템 모듈.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이 각종의 그 센서 그 모아놓은 것들 모듈들이 있는데, 자,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EDR 자료들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저 EDR 자료들이 어떤 자료냐라는 건 이 뒤에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. 지금 앞부분에서는 아직 다루지는 않고,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센서들에 나온 값들을 통해서 EDR 자료가 구성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이게 보통 보면 이 EDR이 그 하나의 모듈로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, 자, 지금 여기 보여주는 요 부분이 될 텐데, 그죠? 여기 보이세요, 혹시? 예. 자, 우측 상단에 요게 있죠? 예, 그게 그 차량에 보통 보면 이 가운데 우리가 보통 보면 기어박스 있는 데 있죠? 예, 기어박스 있는 부분, 이 중간 부분에 많이 이게 있는데, 거기에 이제 요 하나의 그 모듈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자, 그 기록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별도의 어떤 추출 장비들이 있어요.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커넥터를 해서 추출할 수 있는 장치 도구들 하드웨어가 있는데,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보여주죠. 예, 이런 형태로 이런 이 EDR 장치가 있고요. EDR 장치에 물려서 EDR 속에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또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보통 먼저 이 CDR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이런 이 별도의 장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거를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정보들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로 이렇게 다시 변환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EDR 이 자료 추출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. 네. 자, 일단은 지금 EDR 자료 추출은 각 제조사마다 제각기다.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국제 표준화는 현재 없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표준화로 가려고 이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비들이 그 각 제조사, 또 어떤 경우는 같은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차마다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차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그 EDR 자료 추출 하드웨어 장비 자체가 그 표준화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내 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차를 바꾸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, 이 장비가 또 굉장히 고가여서 사실 개인들이 갖고 있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그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EDR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. 이제 미국 예를 든 건 뭐냐면 미국이 어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비 천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의 어떤 이 방식에 대해서 그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미국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요구 사항이나 미국의 어떤 방식들이 대부분 저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자료 접근에 대한 이 어떤 이 장비 보급이 좀 쉽게 가고 있다. 바꿔 말하면 자,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요것들이 일종의 어느 차량에 그 EDR 장치가 돼 있는지조차를 사실 알려주지는 않았어요. 이제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알려주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안 알려줬다는 어떤 얘기는 뭐예요? 바꿔 말하면 약간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되면 혹시나 문제되고 또 그 어떤 항의성이나 그러니까 소비자 항의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지면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법제화 되기 이전에 꼭 반드시 그 EDR 장치가 돼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제화 이전에는 사실 장치는 돼 있는데 EDR은 이 장착은 돼 있는데 그 알려주지는 않았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 소송이 워낙 또 이 천국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그 어떤 배상 책임제라는 그 법적 그 제도가 우리하고 좀 틀리잖아요. 그죠? 예, 손해배상 이 청구하는 이 자체가 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쉽게 또 접근해서 이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을 보급하는 게 좀 보편화돼 있다. 그런 거는 이 굉장히 개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은 일반 개인도 관심이 있으면 아니면 웬만한 이런 그 분석을 하는 이 분석센터 뭐 국가수나 아니면 보험사 이런 부분에서도 장비들을 쉽게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현재는 상당수 외제차는 CDR, VCI 장비를 통해서 자료 추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뭐 이 CDR이나 VCI 같은 경우는 그 하나를 사면 웬만한 자동차는 다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CDR이 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 현대 어떤 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자동차 제작사는 추출 장비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국제 표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이 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. 현재까지는 이 CDR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요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현대 기아차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맞는 그런 이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EDR 이 자료의 추출 어떤 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일단은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, 그러니까 배터리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추출 장비로 바로 그 활용해서 바로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이다. 그러니까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추출 장비 EDR에서도 이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전원 공급되고 하면 커넥터 연결해서 바로 추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전원 공급이 안 된다. 이 배터리 전원이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, 그죠? 자, 그 다음에 커넥터 부분이 파손됐다. 그럼 커넥터 물릴 수가 없겠죠, 그죠?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, 그죠? 어려움이 있다. 그래서 자, 이런 경우는 이 별도로 강제 전원 공급을 하는 별도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커넥터 부분에 어떤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EDR 또는 ACM을 탈거해서 추출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이 부수적으로 보조 장치를 한 다음에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출 도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그 문제점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봤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EDR 자료에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지, 그 다음에 이게 사고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,
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